네, 안녕하세요. 자, 넥스사이언스 그리고 HLB 그룹 전체적으로 보겠습니다. 뭐 같은 재료로 움직였기 때문에 한꺼번에 그냥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수급이에요. 엄청난 프로그램 쪽에서 들어왔다. 그동안에 볼 수 없었던 그런 프로그램 쪽의 매수가 들어왔다. 그러니까 수급을 본다라고 하면 이제 시작이다. 상승이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수급으로 본다라고 하면. 근데 이제 수급으로 우리가 확실하게 긍정적으로만 본다라고 하면 글쎄 다 누구나 수익을 볼 수는 있습니다. 근데 무시할 수는 없어요, 사실. 예, 외인가 프로그램에 대한 이 매수 물량은 잘 아시다시피 정말 좋은 위치에서 들어오는 건 맞습니다. 근데 거기에 있어서 얼만큼 상승하고 어떤 모습이 나와서 어떻게 이제 매도로 나오느냐, 매도로 정리가 되느냐라는 것이 좀 확실치 않다, 알 수가 없어서 그렇지만 분명히 프로그램과 외인 매도가 들어오는 거는 당연히 긍정적으로 봐야 될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개인들이 매도를 엄청나게 했죠. 그러면 익절을 했다든지 뭐 큰 욕심은 부리지 않는다. 뭐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정말 세력이 개인의 수급이었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알 수는 없어요. 네,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기준을 잡고선 만약에 개인의 수급이 아닌 개인보다 외인의 수급이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판단하면 그 외인의 수급을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저는 일단 첫째적으로는 위치와 차트적인 흐름을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수급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차트적인 것을 우선으로 보죠. 자, 그러면 네스트 사이언스하고 HLB 제약에 대해서 제가 따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시간 외에 상당히 좋은 모습을 만들어 놓고 생각보다 많이 올리지 않았어요. 그렇죠? 이 내용은 일단 이게 핵심적인 내용인데 시간에 올려놓고 생각보다 올리지 않고 갔다라는 것은 물량을 어느 정도 챙겨놓고선 올렸다라는 거든지 아니면 물량을 낮은 가격에서부터 떠넘기고 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물량이 자, 이 내용은 무슨 뜻으로 제가 말씀드리냐면 거래량이 터질 거라는 것을 어느 정도 예측을 하고서는 시작을 한 거다라고 저는 판단을 돼요. 그러니까 물량을 엄청나게 받았다. 자, 생각을 해보세요. 갭상승 크게 해놓고서 위에서 물량을 받는 멍청한 사람은 없겠죠. 만약에 세력 입장이다라고 하면 당연히 시간에 올려놓고 기사 뉴스 띄우고 그 다음에 개인들한테 새로운 정보를 주고 긍정적으로 보여주고 그죠? 그런 식으로 해서 개인들한테 떠넘기는 거든 떠받는 거든 분명히 일반 개인들하고 관계가 전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지금 이제 수급상으로 본다라고 하면 이 엄청난 물량을 예를 들어서 받았다, 세력이 받았다라고 하면 엄청난 상승이 나오겠죠, 추가 상승이. 근데 그게 아니라 물량을 조금씩 떠넘기고 시작을 하는 거다. 왜? 물량이 떠넘길 물량이 많다라고 하면 높은 자리에서도 물론 넘길 수도 있겠지만 조금씩 시작을 해서 넘길 수도 있는 거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라고 하면 낮은 자리에서 높은 자리가 아니라 아까 서론에서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낮은 자리에서 시작했다라는 것은 엄청난 물량을 받기 위한 일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일단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그러면 그 모양과 거래량과 외인과 프로그램 쪽에서 들어온 이 일치되는 모양을 본다라고 하면 세력인 외인 세력으로 볼 수 있는 프로그램 뭐 이렇게 뭐 세력이든 아니든 큰 손이 들어오는 모습으로 봤을 때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라는 거죠. 물량을 받는 것으로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수급에 대한 것보다는 차트에 대한 위치를 먼저 보는 그런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일단은 수급상인 것과 이제 이런 거래량에 대한 부분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봤고요. 차트적인 흐름을 본다라고 하면 지금은 자, 윗꼬리가 좀 생기고 저항이 생긴 부분이죠. 그렇다라고 하면 자, 이후에 어제 말씀드린 내용하고 같아요. 토요일날 말씀드린 내용하고 같은데 제약도 이따가 뭐 간단하게 말씀드릴 내용이 이거예요. 지금 저항이 생긴 부분 이게
이고요. 그 다음에 안착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과연 이 위에서 올라오겠느냐, 올라와서 상승시키겠느냐, 이러한 부분과 고점을 뚫고 간다라고 하면 엄청난 오늘 거래량과 그 다음에 외인과 프로그램에 대한 수급이 상당히 긍정적이구나, 상승을 시키기 위함이구나 라고 이때 판단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상당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죠. 내일 이런 모습이 나온다고 하면. 근데 그게 아니고 만약에 지금 이러한 외인과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왔는데 수급이 좋았는데 빠지면서 개인이 엄청나게 들어온다 라고 하면 이 또한 별로 좋은 내용은 아니겠죠. 그래서 결론이 뭐죠? 결론은 이 위에 올라와야 돼요. 3만원과 31,000원에 대한 위치에 올라와서 이렇게 뚫고 올라가겠느냐, 아니면 다시 위에 올려놨다가 내리겠느냐. 기준은 이 위에서 아직까지 변동이 없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기준은 변동이 없다. 하지만 이 위에서 어떤 흐름이 있는지를 확인해 볼 필요는 저는 있어 보입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제약도 마찬가지예요. 제약은 기준은 여기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변동성에 대한 부분이 이 위치이다. 자, 여기를 뚫고 올라가느냐, 그리고 변동성에 대한, 변동성이 있었는지 좀 볼게요. 25,000원과 26,000원짜리인데, 자, 한번 보겠습니다. 25,000원, 26,000원 이 자리거든요. 잠깐만요. 밑에군요. 자, 25,000원과 26,000원 이렇게. 자, 보시면 변동성에 대한 부분이 보여줬었던 자리는 맞죠. 왜? 이 자리에서 흔들어 큰 변동성은 아니었지만 이 자리에서만 지금 횡보 변동성 보여주고 쭉 갔기 때문에 25,000원과 26,000원 사이의 변동성, 그리고 이 위치에 대한 중요성은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도 이제 정리를 해보면, 자, 지금 고점에 대한 저항은 생겼어요. 그쵸? 근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25,000원과 26,000원 이 중간에 대한 흐름만 지켜준다라고 하면 이 파동이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지금은 상승에 대한 것과 지지가 상당히 중요하다. 넥스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약간 저항이 생긴 부분, 지금 제약도 저항이 생긴 부분, 하지만 기준으로 따진다라고 하면 안착이 되어 있는, 제약 같은 경우에는 안착이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추가로 자 밀리겠느냐. 근데 넥스트도 보면, 자 보세요. 다시 볼게요. 넥스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 고점에 대한 저항일 뿐이지 사실 지지 라인은 이 밑에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제약과 넥스사이언스를 보시면 돌파, 자 고점에 대한 돌파는 실패했지만 지지가 되느냐, 이것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제약 같은 경우에도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2만원대 2만원대만 지켜주면 된다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지금은 그러니까 어느 정도 하락을 가지고서는 끝났다, 작업이 끝났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그냥 긍정적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냥 더 올라가느냐, 아니면 좋은 내용을 갖고서는 올라가지 못하고 꺾이느냐, 큰 그림을 봤을 때는 이걸 보시는 것이 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단계적으로 봤을 때 이렇다 저렇다라고 딱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지금 고점에 대한 저항이 생겼다. 넥스사이언스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제약도 지금 그렇게 저항이 생긴 상태에서 돌파를 하겠느냐, 그리고 자 밀려서 다시 밑에서 들어 올리겠느냐, 이런 그림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약하고 LB를 봤을 때, 자 예전에 제가 기준을 잡아드린 내용을 보시면 이 위에서 지금 저항이 생기고, 자 생명과학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저항이 생기고 좀 밀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전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이 말씀을 많이 드렸거든요. 지금 개인들이 어마어마하게 매도를 했어요. 프로그램 쪽에서 어마어마하게 매수를 했고요. 근데 전에 예전의 모습을 본다라고 하면 새로운 개인 수급이 들어와야 된다, 제가 이런 내용을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이전에 HLB에 관련된 개인들이 이미 고점에서 또는 현금이 많지 않은 상황, 투자금이 많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새로운 개인이 들어와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린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때 제가 같이 말씀드렸거든요.
제약과 생명과학이다. 만약에 제약바이오에 대한 관심을 개인들이 갖는다라고 하면 단순히 대장인 LB를 들어가겠느냐, 아니면 제약과 생명과학을 들어가겠느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약 바이오다, 뭐 지분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떠나서 새로운 개인들이 들어오는 입장이다라고 하면 LB를 들어가겠느냐, 생명과학과 제약을 들어가겠느냐. 제가 이 말씀을 여러 번 드렸거든요. 근데 지금 흐름을 보면 차트상이든 뭐고 그걸 떠나서 그냥 제목을 봤을 때, 종목의 이름을 봤을 때 제약과 생명과학 쪽으로 들어가는 것이 당연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생명과학과 제약이 뭐 다른 것 때문에, 자, 분명히 또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뭐 어떤 생각을 하시던 그거는 개별적인 판단이고요. 그냥 쉽게 아주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뭐가 이렇고 뭐가 이렇고, 저는 그런 건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이름, 제목, 타이틀을 갖고 있는 종목에 대한 이름을 그냥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저는 생명과학과 제약의 상승률이 컸던 이유도, 그리고 좋은 흐름을 만들어주는 이유도 이러한 게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해 보고요. 그리고 이제 LB하고 이제 생명과학에 있어서, 자, 이제 흐름에 대해서 이제 상당히 중요하고 좋은 흐름은 나오는 거는 맞지만,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더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전에 한번 또 어제도, 금요일이죠, 토요일인가요? 토요일날 영상에서도 지금 말씀을 이제 드렸던 내용인데, 상승을 시킬 때에, 자, 이 내용을 좀 말씀드릴게요. 밑에서도 호재가 분명히 있었어요. 밑에서도. 그래 지금도 호재가 있고요. 자, 이제 LB로 넘어가면서 말씀드려 볼게요. 호재가 있는데 안 간다 안 간다 막 답답해 하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호재가 있는데 올라가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게 뭐냐면, 자, 이 밑에선 안 갔어요. 그러면 적극적인 개인들이 매수를 못하고 오히려 답답해서 일반 개인들이요, 매도를 하고 그 물량을 받았다. 그리고 지금 작업을 치고 올리잖아요. 근데 지금은 좋은 호재가 나오는데 상승이 나와요. 그러면 일반 개인들 입장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호재가 나왔을 때 안 가면 적극적인 매수가 들어오지 않는다. 호재가 나오면서 상승이 나오면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겠죠, 개인들이. 전 이거를 좀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개인들이 호재가 있는데 상승이 안 하기 때문에 들어오다 말고 들어오다 말고 들어오다 말고 이런 식에 대한 수급이 아니었나. 근데 지금은 개인들이 적극적으로 들어올 수 있다. 왜? 호재가 뜨고 상승이 나오기 때문에. 근데 지금 보면 개인들이 어마어마하게 매도를 했죠. 뭐 손절이든 뭐든 익절이든 매도를 했다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하면 제가 이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여기에서 이제 더 큰 상승이 나오는 그런 위치에서 개인들한테 정말 큰 물량을 떠넘기고 빠져나오는 그러한 모습, 그죠? 그러한 작업을 하기 위해서 만약에 이러한 그림을 만들었다? 자, 이해가 되십니까? 어렵습니까, 내용이? 개인들을 혹하게 하고 엄청나게 매수하게끔 하는 게 뭐죠? 재료를 만들고 상승을 보여줘야 돼요. 그래야지만 우에서 넘기고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제가 이 말씀을 드릴 내용이, 그러면 큰 손들이 개인들한테 물량 떠넘기고 나온 건 그런 뜻으로 얘기하는 거냐? 알 수는 없죠. 예, 알 수는 없지만 그냥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저도 모르니까. 예, 저도 모르지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내용이 아닌가라는 겁니다. 각자 판단을 해주시면 돼요. 이 내용에 있어서 큰 의미를 두지 않고, 전혀 그 의미가 없는 내용인데 라고 생각하신다라고 하면 그냥 넘어가시면 돼요. 근데 저는 이 내용이 좀
한번 생각해 볼 내용이 아닌가라고 그냥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아 그래 뭐 그렇다라고 그냥 넘어가는 거고요. 이해가 되신다라고 하면 한번 저처럼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좋은 내용이 있는데도 상승을 안 시켰고요. 좋은 내용을 보여주면서 상승시켰다. 네, 이 부분에 있어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토요일 날 이제 말씀을 드린 내용이 뭐냐면, 그러니까 토요일 영상을 좀 시청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렸어요. 상승이 가파르면 하락도 가파르다. 이 내용을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분봉상으로 굳이 이 내용을 따져본다라고 하면 이런 내용이죠. 이렇게 올리면 네, 쉽게. 그리고 여기 이제 분봉상에서 보시면 이제 거래량이 많이 터졌죠. 그리고 또 이제 토요일 날 말씀드렸던 내용이 뭐였죠? 좋은 내용이 나오고 상승시키려면 세력은 매도를 안 할 것이다. 그러면 쌓이면 어떻게 상승하겠죠. 예, 이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제가 이제 토요일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이 자체가 이제 이거죠. 이 그림이에요. 호재를 만들어 놓고 세력이 매도를 안 하면 올라가죠. 왜? 개인들이 타고 올라가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매도 물량이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 매도 물량이 세력이냐, 그냥 개인이냐, 손절이냐, 익절이냐, 이것을 구분을 할 수는 없죠. 하지만 이 그림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내용들이 뭐죠?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 그쵸? 그거 아닙니까? 근데 저는 그것까지는 알 수는 없다. 이제 항상 말씀드리니까. 근데 지금 예전에도 지금 분봉상에 보시면 예전에 여기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던 위치예요.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위치에 대한 저항이 생기고 빠지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정리를 해보면 일봉상에 자, 이 변동성이 심한 위치에서 어떻게 바로 치고 올리면서 돌파를 했죠. 그러면 제가 계속 예전부터 강조했던 내용이 뭐였죠? 이 우에서는 매매가 가능하다. 그쵸? 그 매매가 가능하다라는 것은 쉽게 어떻게 끌어올린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매매가 가능한 위치에서 엄청난 물량이 들어오고 거기에서 상승과 하락이 나온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만약에 질문을 주신다라고 하면 제 의견은 뭐 중요하지 않겠지만 저는 만약에 이 종목을 보유하고 있었다라고 하면 여기에서 익절해 나갔을 것 같아요. 여기서 자 여기를 찍었기 때문에 조금 잘난 척한다라고 하면 여기에서 당연히 자 여기 제가 저항을 설정해 놨잖아요. 여기에서 매도하고 나왔겠죠. 라고 잘난 척을 하겠죠. 그런 교만을 갖고선 떠들었겠죠. 근데 솔직하게 말씀드려보면 여기서 했을 것 같아요. 저는 그 이유는 뭐냐면 변동성이 그러니까 갭 상승을 하고 이후에서 시작을 했다라고 하면 홀딩을 했을 것 같아요. 솔직히. 근데 그게 아니라 시간에는 잔뜩 올려놓고 여기서 지금 시작을 했거든요. 그리고 거래량을 여기서 터뜨리기 시작을 했어요. 그럼 올라간다라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도 변동성 주고 뺄 수도 있다라고 판단을 하죠. 그럼 여기서 익절을 해 나갔을 것 같아요. 저는. 그리고 나서 나머지 아주 소량을 남기고 여기까지 받겠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으로 본다라고 하면 더 상승할지 그리고 이제 윗꼬리에 대한 부분을 보시면 과거의 모습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고점에 대한 윗꼬리는 좋은 건 아니에요. HLB도 지금 보시면 예전의 과거의 모습을 보면 고점에서 윗꼬리는 좋은 게 아닙니다. 안 좋았었어요. 그거는 이제 과거의 모습이고 제 얘기일 뿐이고요. 지금 상황에서 본다라고 하면 아까 제약과 넥스트 사이언스에서 말씀드렸지만 밀리고 충분히 반등이 시작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실 거냐라는 거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해서 가던 어떻게 가던 저는 욕심이 없다. 그러니까 제가 수익이 나지 않고 돈을 못 버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본다라고 하면 어떤 모양이 나올지는 사실 알 수 있는 건 뭐다? 지지를 하느냐 못 하느냐예요. 전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딱 이거예요. 그래서 이 지지를 받고 올라갈지 내려갈지 모르기 때문에 저는 기회를 주면 그냥 단기 짧은 수익이라도 챙기고 나오죠.
그래서 지금 결론을 말씀드려 보면 HLB 아까 좀 말씀드린 내용 이거 한번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네, 지지를 해주느냐 여기 보셔야 돼요. 제가 5만 원대를 강조한 이유가 있어요. 6만 원 이상대랑 이 변동성에 대해서 엄청난 상승이 뭐 20이든 50이든 60이든 시작되는 자리가 이 자리예요. 시작되는 자리가 그 엄청난 상승이 나오기 위해서는 이 위치에 대한 흐름을 잘 판단하셔야 된다. 또는 거기까지 아예 못 간다라고 하면 여기서 정리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5만 원대 그리고 6만 원대 구분 제가 지은 이유 왜 5만 원과 6만 원을 말씀드렸는지를 지금 충분히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위치가 잘 다져지고 상승이 나온다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기대하시는 20만 원, 30만 원, 5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갈 수 있겠죠. 네, 저는 이렇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일 흐름을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흐름에 대해서는 네, 충분히 이해를 해 주셔야 돼요. 이해를 해 주셔야지만이 20이든 30이든 50이든 거기까지 홀딩할 수 있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